자, 이어서 모닝타임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 또 이번 주에 또 키워드가 이제 파월에 대한 발음이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결국에는 파월에 대한 발언 듣고 올라가네요. 네, 어땠습니까? 뭐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강성 발언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그 이벤트는 뭐 소멸될 것이라고 봐가지고 그러네요. 네, 올라갈 것이라고 봤고 일단 파월은 어제 이제 발언을 이따가 좀 자세히 좀 보겠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디스인플레이션에 조금 더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8% 상승, 나스닥 1.9% 상승, S&P 500 1.3%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빅테크 종목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이 4%대 강세를 나타내는데 역시 AI 열풍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5.1% 상승했고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컨덕터가 6.4% 상승, 역시 반도체 기업인 코보가 6.2%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어제 국제유가가 한 4%대 WTI 기준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게임 업체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5.6% 상승했고 역시 게임 업체인 테이크투 인터랙티브가 7.8%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서는 줌인포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5.3% 상승했고요. 급등한 종목을 보면은 스카이웍스 솔루션 반도체 기업인데 12.5% 급등했습니다.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키뱅크 측에서는 120달러에서 13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3분기부터 완만하게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도 110에서 12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역시 하반기에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이제 발언을 했는데 고용하고 물가가 예상보다 강하면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디스인플레이션 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고용이 이렇게 강할지 지금 예상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플레 하락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더 높은 금리, 뭐 결국에는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지속될 것으로 뭐 시사한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 지금 결국에는 주택하고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거 하락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리는 결국에는 데이터, 즉 지표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데이터 지표가 강력하면 추가 금리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5.4%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연준해야 할 일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JP모건 측에서는 미국 증시 골디락스 뭐 장기 호황 계속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계속 유지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락 리스크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용지표 강력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업 실적은 너무 나빠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번스타인 측에서는 기술주 붐이 끝났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잃어버린 10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술주가 더 큰 랠리를 보이려면 또 다른 새로운 기술주 나와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이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뚜껑을 열고 나니까 예전에 했던 말 또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들었었고요. 또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벤트 소멸이 그래서 됐나 보다 정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CPI만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계속적으로 CPI 봐야 되고, 결국에는 연준은 중요시 여기는 거는 고용보다는 물가거든요. 6대4 내지 7대3으로 물가를 더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표, 뭐 데이터 계속 봐야 돼요. 계속 이번 달 14일에도 CPI 발표가 있는데 그것도 계속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파월이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뭐 디스인플레이션을 계속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올해 인플레이션 상당한 뭐 감소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연준이 목표치로 삼고 있는 2% 물가는 내년이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결국엔 이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지금 연준이 2%를 목표치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하면서 참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지금 대차 대조표 축소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은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가 되겠고, 이분은 앞서서 이제 뭐 외신 때도 나왔지만 투표권도 갖고 있고 뭐 이랬고 비둘기였었는데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5.4까지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거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고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거는 결국엔 이번 고용지표 보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고용이 너무 좀 강력하다. 이게 결국에는 전통적인 경제 이론인데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 배웠던 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다니신 분들은 아는데 필립스 곡선이라고 결국에는 고용하고 뭐 이쪽하고 서비스 인플레하고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고용을 죽이지 않으면은 인플레는 잡기 쉽지 않다. 이런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 5.4%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필립스 곡선.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필립스 곡선을 보면. 그거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네. 이제 학교 때 이제 배웠던 이제 그건데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필립스 곡선, 즉 필립스 이론의 전통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죽이지 않으면은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수요와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네. 낮춘 곡선이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JP 모건 체이스 쪽에서는 안 좋게 봅니다. 골디락스 유지 안 된다. 하락 리스크 크다. 그러니까 인플레 잡히려면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지 그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는 배경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JP 모건 측에서는 지금 기업 실적이 1분기에도 어느 정도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제 뭐 2분기 지나고 3분기서부터는 뭐 계속적으로 23년 전체적으로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증시가 랠리를 하고 있지만은 1분기 지나면은 증시는 이제 변곡점 맞이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차익 실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나빠질 것이고 뭐 추가 금리 인상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문가님도 1분기 지나고 살짝 흔들릴 거로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관점이세요? 맨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1월 시작되자마자 랠리가 계속 나왔는데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급락 없다라고 보고 있고 2월 말이나 길면은 3월 초까지는 뭐 그 정도까지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상승이 그렇다고 급등은 아니에요. 계속 종목별 순환매 돌아가면서 지금 현 상태 유지하면서 횡보나 약간 상승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 먹을 게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하락은 뭐 여름 정도까지는 좀 안 좋은 게 좀 계속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때 하락을 좀 더 이용해 볼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증권사 번스타인 쪽에서는 기술주들의 이런 뭐랄까 붐이 끝났을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새로운 기술주들도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끝나고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예전에 과거를 보면 2003년서부터 2014년까지 기술주가 그때 잠시 이제 주춤했었는데 IBM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때 상당히 시세가 부진했고 시가총액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새로운 기술주가 뭐 그 이후에 나타나서 22년, 21년까지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뭐 새로운 기술주 찾는 데는 과거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새로운 기술주가 나와야지 어떻게 본다면 기술주 붐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카이웍스 솔루션. 저는 이거를 애플 부품사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궁금하고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키뱅크, 파이퍼 샌들러,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된다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맞아요. 앵커님께서 얘기한 게 맞는데 애플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총 매출의 70%를 애플이 차지를 하고 70%? 있고요. 지금 이 회사가 하는 거는 스마트폰이 무선 네트워크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 주파수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근거로 했는지는 뭐 키뱅크나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고 실적은 이제 일단은 1분기에 지금 현재 바닥을 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경기가 침체로 안 가고 그러면은 이건 제 생각인데 뭐 애플도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 수요 부진하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나중에 스마트폰 수요는 하반기에는 다시 되살아날 것으로 보면서 스카이웍스 솔루션도 그런 게 아닌가라고 보고는 있어요. 결국에는 애플하고 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전 또 아이폰 수요가 또 개선이 됐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이런
IT 수요가 지금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 때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바닥을 쳤다라는 내용에서 스카이웍스 솔루션 한번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날 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 싹 다 무슨 AI 챗봇을 갑자기 다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런데 이제 그동안 어제 그러니까 오늘 말고 네. 어제 미국 증시에서 AI 관련주 급등했던 뭐 C3 AI라든가 네. 뭐 이런 종목들은 오늘 다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실질적인 어떻게 본다면 구글이나 MS 직접적으로 하는 업체들 바이두도 이제 나중에 이제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관련보다 주식들보다는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하는 업체들의 좀 매수가 쏠린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더 이런 실체를 좀 더 찾는 쪽으로 움직일까요? 근데 우리나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네. 얼마만큼 실적이 빨리 이쪽으로 연관이 되고 시장이 얼마만큼 커지면서 이쪽으로 수혜가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작업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중에서 궁금한 것은 이제 반도체 기업하고 그리고 게임주 이제 이쪽에서는 호실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뭐 전반적으로 나스닥 상승에 동반해서 같이 간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의미 있는 상승인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 상승에 어떻게 본다면 편승을 했는데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마침 또 실적도 같이 잘 나오고 잘 지수도 탔네요. 오르고 해서 올랐는데 뭐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는 실적도 발표 안 했고 네. 이렇게 옆에 게임주가 오르니까 나도 올라야지 해서 같이 오른 거 짝짓기로 같이 오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뭐 에너지 업종 강세 같은 경우는 뭐 유가 급등해서 좀 그런 거고 뭐 엔비디아는 오픈 AI 뭐 이쪽 챗봇 AI라든가 이쪽에 뭐 가장 큰 수혜 반도체 주식이기 때문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고 온세미컨덕터도 뭐 결국에는 뭐 목표가 상향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것저것 제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